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올해 세 번째 금리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총재는 이번 결정이 2025에서 2026년 낮은 물가 전망과 안정된 루피아 환율 그리고 성장 촉진 필요성에 기반했다고 설명하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는 작년 6.25%에서 총 1%포인트 내려갔으며 중앙은행은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2025년 연간 성장률을 4.6에서 5.4%로 예상하며 상반기 저조했던 실적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루피아는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일부 안정을 찾았습니다.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된 3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중앙은행은 이 협상이 성장과 무역 수재,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에는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 농산물 45억 달러 구매 조건이 포함되어 무역 수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자본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루피아 강세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양국 간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미국과 상호 이익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프라보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32%에서 19%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프라보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작지 않은 진전이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전면 해제, 1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45억 달러의 농산물 구매,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 등을 포함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자신이 직접 프라보어 대통령과 통화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이 인도네시아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메이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넓히고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시티인덱스는 트럼프의 호감국으로 인식된 점이 향후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중국 고율 관세에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구리 수입품의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미국의 구리를 거의 수출하지 않아 단기적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위축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국내 광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구리 가격은 하루 만에 13% 급등해 사상 최고치인 파운드당 5.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고 확보를 위한 글로벌 매수세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수요가 유지되면 고가가 지속될 수 있지만 미국 내 제조업 위축 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 분석가들은 미국과의 일반 관세율이 32%에서 19%로 인하된 점은 긍정적이나 구리에 한해 50%의 별도 관세가 적용될 경우 총 관세율이 69%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칠레, 페루 등 경쟁국보다 물류비와 생산비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면 미국 시장 진출 여지는 있지만 이는 물류 조건과 국제 가격 흐름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광산 투자와 재련소 확장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 산업이 가격 변동성에 민감한 만큼 정부는 대체 수출 시장 확보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올해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를 자카르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무비서처 주도로 준비 중이며 프라보어 대통령이 앞서 누산타라에서 독립기념식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던 점과는 다소 다른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누산타라 지역의 공사 진행 상황을 이유로 들며 현지에서의 행사가 건설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누산타라 수도청은 지역 차원의 별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어 정부가 누산타라 수도 이전보다 자체 공약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무상 영양 급식, 농촌 협동조합 육성 등 서민 밀착형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대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산타라 개발 예산은 조코위 정부 당시의 79조 루피아에서 현재 48조 루피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의 누산타라 개발 목표와 일정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프로젝트의 공식 철회는 아니지만 정치적 신호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라보어 대통령은 취임 이후 9개월간 누산타라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수도 이전을 위한 대통령령도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보다 명확히 보여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부터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금 징수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데이터 분석 및 SNS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인 납세 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 재정 기반 확대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약 1.99조 루피아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월 14일부터 연 5억 루피아 이상을 버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0.5%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조치가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전통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 대비 6.21% 감소한 837.8조 루피아에 그쳤으며 2025년 전체 세수는 당초 목표치인 3,000조 루피아보다 약 1,396조 루피아 부족한 2,860조 루피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도 국내 총생산의 2.78%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세수 비율은 2021년 기준 GDP 대비 9.1%로 동남아 중소득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같은 해 캄보디아는 18%, 필리핀과 태국은 약 15%, 베트남은 14.7%, 말레이시아는 11.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세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세원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 경찰이 싱가포르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밀매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2023년부터 최소 25명의 영아를 해외 및 국내 여러 지역으로 불법 입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당시에도 싱가포르로 보내질 예정이던 6명의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조직은 임산부를 온라인으로 접촉해 출산 후 아기를 넘기면 보상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아기를 인수하고 일부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기들은 반둥의 임시보호소에서 23개월간 지낸 후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통해 싱가포르로 이송된 뒤 불법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생아는 한 명당 1,600만 루피아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도주 중인 용의자 3명을 추적 중이며 그중 1명은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 여성이 SNS를 통해 접촉한 여성에게 아기를 빼앗긴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부모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검토 중이며 인터폴과 협력해 해외에 입양된 아기의 행방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여성과 영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러한 범죄는 빈곤, 성교육 부족, 미혼모에 대한 낮은 사회 안전망 등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정부가 위기 여성 보호, 심리사회 지원 확대, 불법 입양 감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